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2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23%가 폭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하루아침에 4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이거는 참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메타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다라는 작년 4분기의 실적 발표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량 매도세가 있었던 것인데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라는 붐을 일으켰는데 페이스북 오퍼레이셔널 익스펜스의 마이너스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구독자 수가 정체된 상황이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23%의 폭락을 이끈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요. 락다운을 시켜서 사람들이 많은 돈이 주어졌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 돈 쓸 데도 없었고, 이자율도 0%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몰리는 것은 당연했죠.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주택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없습니다. 일단 중소형 주식들이 철퇴를 먼저 맞았고요. 테크주들이 또 철퇴를 맞아서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파장이 큰 회사, 빅테크주 쪽으로 지금 옮겨붙는 상황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타겟이 주택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파장이 주택시장까지 가는 시기는 이제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이 리세션이 도래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메타 주식의 폭락 이유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주식의 폭락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빅테크의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시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2차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앞으로 리세션 이후의 마켓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안 좋은 소식은 며칠 전부터 좀 불거졌어요.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인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섭렵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디센트럴라이즈 쪽에서 코인을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한창 진행 중이죠. 샌드박스라든가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의 많은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붙어서 블록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코시스템을 형성을 해가면서 또 다른 메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ICO를 하면서 또 다른 아주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있죠. 그 시장을 사실 점유하려는 이 페이스북의 의지가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거기에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DM 프로젝트를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라 코인을 처음 발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DM으로 바꿨고 DM도 상당히 정부의 레귤레이션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로 들어가면서 오늘 며칠 후에 있을 실적 발표에 살짝 안 좋은 분위기를 내비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23% 정도가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내일 다시 이 폭락한 주가가 크게 반등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것이 크게 성장을 할 때는 상당히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만 그 성장이 좀 밋밋해진다거나 그 성장폭이 둔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그래도 거의 트릴리언 달러 시총의 컴퍼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23%가 폭락하는 것은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너무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메타를 제 개인 어카운트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요. 401k라든가 뮤추얼 펀드 제가 거의 반 정도가 펀드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조금씩 부어온 그래서 지금 상당히 왁구가 커졌는데요.
그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 펀드 안에 메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의 애프터 아워의 폭락장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나스닥이나 S&P 500의 2월 달 들어서 깜짝 반등이 꺾일 우려가 있는, 다시 한번 더 하락장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폭락했던 주식이 페이팔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는 다큐사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메타 플랫폼보다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철퇴를 심하게 받은 상황인데, 페이팔은 그 이후에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도 지금 당분간은 위험한 시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거리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오늘 크게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로스 레이트이 3%에서 11%로 깎였어요. 20% 그로스 레이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크게 깎인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얼리티 랩스라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요. 2021년 4분기에는 그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이렇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실적 발표에 잡혔습니다. 그런데다가 틱톡이라는 다른 소셜 네트워크 컴퍼니, 이 회사는 비상장 회사고 중국 회사죠. 이 회사의 광고 수익이라든가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틱톡이 메타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스냅챗이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컴퍼니들을 경쟁에서 이겨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메타뿐만이 아니고 텍 주식들이 애프터 아워에서 크게 하락하는 분위기여서 전체적인 또 주식 시장을 하락장으로 끌어내리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메타의 그 멤버십도 특히 북미를 보시면 북미가 뭐 거의 포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았거나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지금 박스권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앞으로의 메타의 미래를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페이팔을 말씀드렸는데요. 페이팔은 뭐 핀텍 컴퍼니 중에서는 단연 최상의 컴퍼니죠. 이 컴퍼니가 1년 동안 거의 60%가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60%가 넘어요. 지금 애프터 아워에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도 마켓 캡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 상황의 마켓 캡이 50%가 깎인 마켓 캡인데요. PE 레이시오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서 31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이 핀텍 컴퍼니 치고는 상당히 매력적인 PE 레이시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메타의 PE 레이시오도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까지 내려왔어요. 22 정도 되면은 괜찮은 PE 레이시오인데요. 이것보다도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데, 20 정도면은 이 기술주로 따지면 상당히 괜찮은 P인데도 불구하고 메타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익은 아직 근미래에는 불확실하다. 아직은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다큐사이는 지난 겨울에 크게 폭락을 했죠. 이 회사가 중소형주가 이제 폭락장이 시작될 때 크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런 그 택주들, 중소형주들이 코비드 때 크게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많은 투자금이 빅테크주나 중소형 테크주에 몰린 상황에서 그 돈들이 쫙 빠지는, 거의 뭐 회수해 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세션이 오느냐 마느냐는 이 여파가 주택시장으로까지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에 이게 주택시장까지 가서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들이 이제 하락하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리세션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리세션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 년이 갈지 6 개월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잘 버텨내면서 이 하락장에서 좋은 회사들을 좀 싸게 매수해 나가시면서 존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